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 잘 들리나? 네. 네, 대청초등학교 교사 홍주씨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그때 무척 떨렸었어요. 두 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은 사실 준비할 때는 안 떨렸거든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떨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제 통합으로 숫자 역량 수기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보이시면 초2라고 적혀져 있죠.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스마트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연수나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오늘 보통 이쁘죠? 네. 제 딸인데요. 셋째 딸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진짜 시간이 넉넉하면 지금 1시간 동안 육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오늘은 얘가 아니라요. 그 옆에 있는 얘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얘는 첫째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얘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 제가 교직경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6666666 작년에 4 초등학교 2학년 처음. 네. 그동안 고학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교육을 고학년에 적용을 했었고 제가 2학년 이 아이 때문에 저학년에도 스마트 교육을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굳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 반 아이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녹화가 돼서 동영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얼굴이 잘 보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제가 굳은 마음으로 스마트 교육을 2학년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 달 한 달 만에 10년 동안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에 성대 결절이 옵니다. 6학년만 계속했는데 2학년 아마 아실 거예요. 똑같은 거는 계속해요. 24명의 학생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20번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갔다 와도 갔다 와. 제가 지금도 화장실 다 갔다 와. 애들 나갔는데 선생님 저희 왜 나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처음으로 성대 결절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2학년 지도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스마트 교육은 무슨 애들이나 잘 지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러는 와중에 제가 이때쯤에 책을 한번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침묵으로 가르치기. 성대 결절이 왔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원래 책을 잘 안 읽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제가 교육이라는 걸 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좋은 교육이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스마트 교육을 적용해보자 해서 아이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이예요. 얼굴 안 보이죠?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원빈이라고 할게요. 저희 반에 원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쉬는 시간 아무 말도 안 해요. 쉬는 시간에 말을 많이 해서 공부 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매일 다투고 뭐 같이 뭘 하라고 하면은 애들도 싫어하고. 근데 비단 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 전체적으로 저희 반 보니까 자기 표현력이 무척 떨어져요. 배려와 나눔이라는 건 사실 2학년한테 기대하기 힘들고요. 소통, 협업, 먼 나라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본론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제가 처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읽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얘네들 이 시점에 스마트 교육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있는 순간 스마트 교육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마트 교육이 뭐냐면 처음 정의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하면 뭐거든요. 근데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는 게 나눔, 배려, 창의인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희망을 갖고 왜냐면 스마트 교육은 제가 잘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합니다. 명단에 보면 장무실 안 보이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수신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에게는 12대의 도로시 노트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일반 학교랑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일반 학교에 좀 큰 모니터가 있고 무선 와이파이가 없고 저희에게는 12대의 도로시 노트 시점이 있고 저희 마지막 보루. 네. 이거를 제 환경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냐면요. 애들한테 모든 활동이고 활동 중심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보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보시면요. 개별적인 학습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라는 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쯤 또 생각을 했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스마트 교육은 다른 게 아니구나. 추구하는 방향이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제 통합을 합니다. 다른 생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그쵸? 즐거운 생활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은 사실은 통합교과라는 교과 하나와 국어와 수학 딱 세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 국어. 여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보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모든 활동과 학생 중심에 맞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이제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있었던 마지막 보루 12대 글럭시 노트 시점에 스마트 교육을 적용해보겠다고 생각한 마지막 보루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줘봤어요. 아이들은 네, 제 한숨을 나시겠죠. 아이들은 이 글럭시 노트 시점을 학습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게임 도구, 와 신기하다. 제가 만약에 5학년이었다면 얘네들을 끝까지 가르쳐서 아마 수업에 적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2학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한테 이거에 익숙해질 때쯤에 아마 3학년 4학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보루인 12대의 글럭시 노트 시점을 포기합니다. 저한테 나온 거는 그냥 평범한 교실 환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교육을 했던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아이들한테 스마트 도구를 준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짰는데요. 이제까지 것들을 다시 종합해보면 저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수업 과정을 되돌아보는데 아이들한테 저는 제일 먼저 키워주고 싶은 학습자 역량을 도출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 기준 중심의 주제 통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이 와중에서는 교육 방법을 이 학습자 역량과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한 교육 방법, 뭐 모든 구성이라든지 아이들이 학생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을 하는 교육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수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이 아시죠? 네,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키자니아라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키자니아 아시죠?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교과에 초등학교 교과에 직업 체험원이라는 교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국어과에서는 이런 성취 기준이 있어요. 대상을 조사해서 말하기라는 그 부분과 체험하기를 섞어가지고 총 6차시로 이제 계획을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전이라고 한 거는 이미 교육과정의 직업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1차시에서는 국어와 연결해서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차시에는 아이들이 모두별로 체험 부스를 나누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차시와 4차시 때는 그 체험 부스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이걸 아이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아이들이 직업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구라고 하는 부분은 미러링이라고 아시죠? 뒤에 아마 쭉 계속 이제 발표자들이 말씀하실 건데 컴퓨터가 그냥 제 갤럭시 노트와 연결을 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 아이들 발표하는 모습을 그냥 화면에 보여줘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평소보다 발표를 훨씬 잘합니다. 훨씬. 네. 왜냐면요, 이거를 녹화를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아이들은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부스를 정하고 준비물을 나누는데 이때는 사실 스마트 어쨌든 도구적인 면에서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아이들이 각자 체험수를 정하고 준비물을 각자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세 번째 차시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체험 부스를 정하잖아요. 그때 그 전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직업, 예를 들면 제가 경찰 체험 부스라면 경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홍보 영상 있잖아요. 홍보 영상은 아이무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동영상 툴이 있거든요. 몇 개 사진을 넣기만 하면은 영화 예고편처럼 나오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아이들이 이제 만들면 마지막으로 이제 체험하기를 합니다. 직업조사부터 이렇게까지 제가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역량을 투입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까 빈이라고 원빈 학생이 있었잖아요. 원빈이 저한테 준 실제 비타민즈입니다. 비타 비리리. 네. 선생님께 애가 저는 정말 시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게 스스로 쓰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네, 제가 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네. 왜냐면 저희 반에서 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니라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 아이들이 되게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 수업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 이제 모든 과정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기 표현력이나 배려나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금 9월, 10월까지 했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서 받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사실은 전에 지금 사회 보신 사회사의 학교인 구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스마트 교육 한 5년차, 스마트 교육 5년차 교사인데요. 되게 큰 오류를 작년까지 되게 범했었어요. 뭐냐면요. 스마트 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걸 가르칠 때
스마트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뭐냐면요, 기계 중심으로 접근하게 돼요. 내가 스마트 교육을 꼭 해야지라고 하면 그 생각 가지고 출발하면 어떤 도구를 쓸까? 내가 잘하는 도구는 뭘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래 저희는 교육 과정에서 정한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교육은 출발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과정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녹여서 필요한 아이들, 기계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스마트 교육의 도구적인 면만 말했었는데 스마트 교육은 방법적인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녹여서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구나 아무나 스마트 교육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UCC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시간은 되지만 편집해 주실 거죠. 네, 아이들이 화면을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